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이제 12강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수강후기 게시판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요 시점에는 많은 학생들이 뭐 4강, 5강, 6강 뭐 요 정도까지 듣고 다 완강했어요. 거기까지.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된 것 같아요. 문제 풀었더니 몇 문제 정도 맞았어요. 이런 것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6강 정도 왔으니까 이제 뭐 10분의 1 정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걸 볼 때쯤이면 조금 더 그 올린 학생들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풀어지지 않게 초심을 계속 잃지 말고 계속 이제 수강후기 게시판에도 올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뭐 예지 학생이라든지 뭐 영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초심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뭐 책에다가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적어놨다. 그 다음에 영호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꿈이라 그래서, 목표라 그래서 선생님 그걸 알려주고 책에다가 적어놔라.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질 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도 예전에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이렇게 초심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자로 뽑아서 선생님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하고 그 현관문에다가 붙여놨었거든요. 집을 나설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 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도 지금 정도면 그런 게 필요한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염색체와 유전물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한꺼번에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 내용을 약간 예제로 해가지고 좀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세포의 그림을 주고 요것의 핵상 또는 염색체 수, 그다음에 뭐 DNA 상대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리는 세포의 핵상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긴 것이 있고 또 짧은 것이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얘랑 자꾸 삐져나오는데 얘랑 얘는 정말 완벽히 똑같이 생겼죠? 모양과 크기가. 그리고 얘랑 얘도 굉장히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거는 N인가요? 2N인가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는 2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동염색체 쌍이 있기 때문에 2N이고요. 우리가 핵상을 파악해라라고 하면 요거까지 쓰지만 보통 이 뒤에다가 뭐를 덧붙여준다고? 전체 염색체의 수를 좀 덧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를 한번 세봅시다. 잘록한 허리, 이렇게 선생님처럼 개미허리 같은 이런 잘록한 허리의 부분을 세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애는 4인 상태의 세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포 한번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그리고 길쭉이 하나, 짧은 애 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여요?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외롭다고 울고 있는 거 보이나요? 나 짝이 없어 하고 울고 있는 이런 감정이입을 좀 하시고요. 외로울 때는 N 상태다. 반수체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2개. 그래서 N은 2인 상태의 그런 세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렇게 있고 자, 긴 거 한 쌍 요렇게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렇게 조랭이 떡같이 생긴 애가 나왔는지 자 중간 정도 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것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이 다 짝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핵상을 어떻게 써주겠어요? 바로 2N이라고 써줘야겠죠. 2N 이런 경우 2N입니다. 그냥 쌍이 있으면 짝이 있으면 2N이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2N이고 숫자를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N이에요, 2N이에요? 짝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N이다 하고 숫자는 하나, 둘, 3개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줄에다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애들을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짠짠 그 다음에 짠짠 요렇게 그렸어요. 자,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인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가 짝이고 이렇게가 짝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n이라고 해야 될까? 2n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쌍이 있으니까 2n이라고 해야겠죠? 2n이야. 뭐 여기까지는 뭔가 4n인가요?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쌍둥이염색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짝이니까 2n이에요. 그리고 전체 염색체 수를 한번 세보면 잘록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가닥의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록한 부분을 세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4인가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비슷한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n일까요? 2n일까요? 요 그림, 방금 그린 거. 짝이 없죠. 그러니까 n이에요. 그리고 염색체 수는 하나, 2개에서 2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려볼게요. 짠.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거를 계속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렇게 있다. 그러면 얘랑 짝이고 얘랑 짝이고 얘랑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이다, 2n이다? 2n이다. 2n이고 전체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원이 점점 쪼그라드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길쭉이 하나, 그 다음에 중간 하나, 그 다음에 짧은 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외롭죠? 없죠? 그러니까 n이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3개다. 짠! 자, 선생님 위아랫줄을 왜 나눴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윗줄과 아랫줄이. 일단 색상은 윗줄과 아랫줄이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요거는 한 가닥, 염색체 하나에 한 가닥에 이렇게 가닥이 돼 있고 여기는 2가닥. 그러니까 염색 분체 2가닥으로 하나의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두 위아래 줄의 그림의 차이는 염색 분체의 가닥수인데요. 자, 가닥수. 이 염색 분체의 가닥수가 한 가닥인지 2가닥인지는 색상이나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지금 결과적으로 색상과 염색체 수에 영향을 안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염색체가 한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색상이나 염색체 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한 가닥인지 2가닥인지는 색상이라든지 n인지 2n인지 그다음에 염색체 수. 왜냐하면 잘록한 부분인데 어차피 잘록한 부분은 붙어 있잖아요. 2가닥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차이가 있긴 있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지는 게 있긴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은 변화한다. 자, 그럼 이 DNA 상대량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DNA 상대량이다. DNA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상대량은 도대체 뭘까요?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상대라는 거는 비교한 값이에요. 비교값. 그럼 상대량의 반대말로 절대량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절대량의 경우에는 뭐 DNA가 몇 그램 있다, 뭐 1g 있다, 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1g 있다, 2g 있다, 3g 있다 이렇게 아예 얼만큼 있는지 절대적인 수로 얘기해 주는 게 절대량이라고 한다면 상대량은 정확히 얼마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얼만큼 더 많은지 이런 비교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낸 게 바로 상대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시기에 DNA량이 뭐 이만큼 있었다. 그랬는데 B라는 시기에 DNA량을 보니까 이거의 2배더라. 2배. 몇 배인지 그렇게 나타낸 게 상대량이에요. 그래서 요 A 시기의 값을 예를 들어서 1로 잡으면 이 B 시기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상대량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의 값을 얼마를 잡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값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B 시기는 얼마가 있다고 해야 돼요? 200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 값 자체는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몇 배인지만 정확히 나타내주면 되는 게 이 DNA 상대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면 요거 하나를 뭐 일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DNA 상대량이 3이었다.
3이었다. 그런데 얘가 염색 분체가 복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걸 이루고 있는 DNA의 양도 2배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얘에 비해서 뭐 6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2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그냥 요 통째로 1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비해서 얘는 복제가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 수가 늘어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핵상이나 염색체 수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지금 이게 핵상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2N 상태일 때 핵상이 비교해 보면 2N은 6인 생물과 2N은 4인 생물은 뭐 다른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체세포의 그 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염색체가 4개인 생물이랑 6개인 생물이랑 뭐가 더 우등할까요? 고등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고등한 생물일까요? 6개인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개가 우리보다 염색체 수가 많을걸요? 개가 78개. 그럼 우리가 이제 개님 하면서 우리가 개를 모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등한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 생물체의 몸집이라든지 고등한 정도와 염색체의 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의 예제를 좀 봤고요. 이제 오늘은 탐구 문제, 탐구 활동부터 해서 이번 부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탐구 활동 몇 페이지인가요? 49페이지 탐구 활동 같이 보겠습니다.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이 뭔지는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죠. 핵형 자체는 바로 염색체의 뭐였어요? 수, 모양, 크기 같은 그런 특성들을 종합해서 한 게 핵형이었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핵형 분석이다. 조사하는 거 핵형 분석인데 그 과정이 우리 4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임신부가 2명 있어요. 임신부가 임산부 이렇게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는데 이 사람들 각각에게서 양수를 채취합니다. 양수 채취. 그러면 이 양수에 뭐가 있냐면 양수에 그 태아의 세포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태아의 세포들이 거기 이제 조금씩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세포를 분리해냅니다. 세포를 분리. 그러니까 각각의 태아의 세포들을 각각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 양수에서.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을 배양합니다. 세포를 배양해서 왜냐하면 그 양수에서 얻어낸 양 자체가 우리 핵형 분석하기에 모자랄 수가 있어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키워서 분열을 통해서 수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배양해서 양을 좀 늘리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신나게 하고 있던 애들을 세포 분열을 중지시켜요. 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스탑 시켜가지고 걔네들의 염색체 모양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세포 분열 자체를 중지시킵니다. 세포 분열을 중지시켜서 그 상태, 중지한 상태의 그 세포의 사진을 찍어요. 일단 그 전에 뭐 염색체를 관찰해야 되니까 현미경 모형을 일단 만드는 과정도 있겠죠. 현미경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하면 그 결과를 잘 이렇게 나열을 크기별로 뭐 순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핵형 분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형을 분석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저번 시간에 잠깐 봤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이쪽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자, 2명의 그 2명의 임산부로부터 그 각각의 양수를 뽑아서 그 세포를 얻었기 때문에 핵형 분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각각 태아의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의 그 세포 그 핵형 분석 결과는 일단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성별이 XX인 걸로 봐서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어때요? 여성이죠, 여성. 여성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X, Y를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남성이죠. 남성.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2번에 해결을 했어요. 이것만 보고 딱 봤을 때도 XX, XY.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1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전체 염색체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그 핵형 분석 결과죠. 사람의 염색체 수 몇 개일까요?
사람의 염색체 수 저번 시간에 잠깐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46개입니다. 46개. 일반적으로 46개예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경우에는 2개씩. 자,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1번부터 22번까지의 종류가 있고 이게 각각 상동염색체 쌍이 있어서 2개씩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XX라는 2개의 성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인가요? 이렇게 하면 44개에 2개니까 전체 46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46개인데요. 나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일 수 있죠? 보이죠? 찾았죠?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2개, 상동쌍 2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돼요? 나의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21번이니까 상염색체죠. 그래서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원래 44 플러스 XY여야 되는데 45 플러스 XY의 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몇 개예요? 47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이 나에는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냐? 바로 염색체 수에서 이상이 있는 거죠. 염색체 수의 이상. 염색체의 이상은 이렇게 숫자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의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획형을 분석한 결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상은.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는 알 수 없다. 무슨 수준의 이상은 알 수 없다?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뒤에서 사람의 유전할 때 다시 나오게 될 텐데 다운 증후군이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획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탐구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 잘 맞출 수 있는지 문제 풀어왔죠? 안 풀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내신 기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들을 이렇게 써 넣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무슨 구조? 선생님 예전에 했었는데 RNA는 단일 가닥, DNA는 무슨 가닥? 이중나선.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이중나선 책 읽었나요? 이중나선 책. 요 DNA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제임스 왓슨 씨가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읽어주면 우리 이과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굉장히 과학에 관련된 책인데도 재밌게 써 있습니다. 뭔가 일기 형식으로.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땡땡 빈칸은 DNA 내에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분이다. DNA 내의 특정한 부분이다. 뭔가요? 바로 세 글자. 바로 유전자가 되겠죠. 유전자는 이렇게 채워 넣고요. 그다음에 염색사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염색사는 뭐가 응축돼서? 그렇죠. DNA와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물론 요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염색체는 핵 속에 뭐의 형태로 존재한다. 분열하지 않는 간기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죠. 염색사의 형태로. 왜 푼다 그랬어요? 염색체를 굳이 왜 푼다고? 바로 그 정보에 접근을 해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세포 분열 전 간기에 DNA가 복제되어서 그 양이 2배로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DNA 상대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2배로 되는데 분열이 시작되면 각 DNA는 독자적으로 응축하여 2가닥의 뭐를 형성한다. 자, 그러니까 뭔가 DNA가 응축한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염색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독자적으로
복제된 것들 각각이 독자적으로 응축해서 두 가닥의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염색체보다는 뭐라고? 염색 분체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다. 분체를 형성한다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볼게요. 6번. 자, 세포 분열기에 나타나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나왔네요. 이런 특징을 뭐라고 한다? 핵형이라고 한다. 핵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7번째.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구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무슨 염색체? 서로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무슨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고 출처가, 그렇죠? 하나는 부계,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은, 그래서 출처가 다르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부터 받은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자, 정상인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 수는 몇 개인가요? 지금 체세포라고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죠. 체세포라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23쌍 존재하는 그런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상동 염색체 23쌍이라고. 상동 염색체 23쌍이니까 결과적으로 46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랑 이렇게 Y랑 있는 경우 상동일까요? 상동이라면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뭐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에 관계없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진 염색체. 공통? 무슨 염색체? 바로 상염색체죠. 상염색체.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 성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는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 염색체로 응축되어서 유리한 점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동하는 데 용이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를 막는다? 손상을 방지한다. 방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그 같은 양을 정확히 나눠줄 수 있다. 같은 양 분배. 분배에 용이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완성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으로 정리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3, 4가지, 5가지 이런 것들이 답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뭐 2가지만 써라. 그죠? 유리한 점 2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단서가 붙냐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2개만 채점한다. 만약에 3개, 4개, 5개 쓰더라도 뒤에 거는 다 무시하고 앞에서부터 2가지만 채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출제해본 경험으로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3개, 4개가 기억이다. 그러면 앞에서 2가지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거를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채점을 해보면요. 4가지를 썼어요. 2개만 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맞고 이거 맞았는데 이게 틀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어차피 채점이 안 되니까 얘가 점수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 억울한 경우 당하지 말고 꼭 조건,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 여기 보시면 A, B, C, D, E 해가지고 각각의 구조의 이름이,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 보기 전에 명칭부터 정리해놓고 시작하죠. 사실 이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자, A, 요 네모칸 통째로 뭐라고 하나요? 통째로?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는요, 요 중에서 이 한 가닥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염색 분체, 그렇죠? 염색 분체라고
자, 이 염색 분체랑 이 염색 분체는 어떤 관계예요? 무슨 관계? 복제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제라는 얘기는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100%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색 분체끼리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도 동일하다. 뭐 돌연변이가 없는 이상은, 돌연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동일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풀어봤더니 이렇게 실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염색체가 풀린 거. 염색사가 되겠죠? 염색사. 그 다음에 이 염색사를 더 풀어봤더니 이런 쪼만쪼만한 알갱이들이 나오더라. 얘네들은 단백질인데요. 무슨 단백질? 바로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이는 뭘까요? 이렇게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는 DN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묶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 D와 E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동그란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5글자. 뉴클레오솜.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세요. 염색체는 염색체를 이루는 물질에는 DNA가 포함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DNA가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꿔서 얘기해보면 DNA는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이 DNA랑 그 단백질이 합쳐져서 염색사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DNA라는 것과 단백질이 합쳐져서 뉴클레오솜도 만들고 염색사도 만들고 이게 더 뭉쳐져서 염색체도 만드는 거니까 구성 물질은 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바르게 연결된 거는 뭐만 있어요? 여기 D, 히스톤 단백질만 우리 보기 1, 2, 3, 4, 5 중에서 제대로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히스톤 단백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나오면 이렇게 꼭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또 실수하니까요. 자, 5가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분열할 때 염색체, 분열하지 않을 때 염색사. 그 다음에 2번 염색사가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세포 분열 전기에 각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분열 전기는 언제냐면요. 분열을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시점을 말하거든요. 분열이 가장 앞부분입니다. 그때는 이미 2개의 염색 분체로 복제가 된 후거든요. 그래서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 뒷부분 세포 주기 부분에서 그 세포 분열에서 더 깊게 되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생물종에 따라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 크기 등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 그렇죠. 이 수와 모양 크기, 염색체 수와 모양 크기 이 부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2글자. 핵형. 그렇죠. 핵형.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진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5번. 한 생물체 내에서도 조직에 따라서 각 체세포 염색체 수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체세포에는 같은 염색체 수, 같은 그런 크기, 모양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형이 같아요. 이 같은 객체 안에서는.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염색체와 DN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DNA에는 유전 정보가 존재한다. 그렇죠. 유전 정보가 존재하는 그 부위를 뭐라 그래요? 바로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유전 정보 존재하네요. 벌써 답이 나왔나요? 자, 2번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DNA의 기본 단위 물어봤어요. 뉴클레오솜은 뭐예요? DNA랑 뭐랑? 히스톤 단백질이랑 합쳐진 게 뉴클레오솜이고요. DNA 기본 단위는 이 뒷부분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다. 요거 꼭 그 차이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NA는 염색사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뭐랑 뭐를 좀 바꿔줘야 될까요? 그죠? 이 DNA랑 염색사를 바꿔주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설명이고. 자, 4번.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서로 같다. 같은가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지는 같지만 그 세부적인 정보, 유전
유전자 구성은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은 종 내에서도 각 개체마다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모두 다르다. 같은 종 내에서요? 아니죠. 성별이 다른 경우만 다르죠. 같은 성별인 경우에는 종이 같다면 같은 핵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그림 또 나오네요. 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림.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나요? 유전 정보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DNA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염색체가 DNA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A는 A 누구예요?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인데 염색체는 세포 분열기에 관찰된다. 염색체는 세포 분열기에 관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분열기에 관찰되는 게 염색체잖아요. 분열기가 아닐 때는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된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A와 같은 구조일 때 DNA 복제가 일어난다. A와 같은 구조. 얘는 이미 복제가 된 상태죠. 그리고 만약에 아직 복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복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우리 교재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사기 싫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복사를 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아무튼 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책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똘똘똘똘 묶여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면만 굴려서 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에서는 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죠. 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응용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유전자 A가 있어요. 뭐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유전자 기억. 자, 이 자리에 있는 유전자 니은. 자, 기억과 니은은 대립 유전자이다. OX. 기억과 니은은 대립 유전자이다. OX. X입니다. X. 지금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립 유전자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상동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 염색체 몇 개? 염색체 하나.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라면 여기 옆에 하나 똑같은 게 더 있어야 돼요. 더 있고 여기에 있는 뭔가 디귿이라든지 이렇게 해놔야 얘네가 그 대립 유전자 또는 이렇게 대립 유전자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이 염색 분체들끼리는 대립 유전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근데 계속 틀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 틀립니다. 근데 만약 여기 리을 해놓고 기억과 리을은 대립 유전자이다. 아니죠. 말도 안 되죠. 화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핵형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사람은 남자인가요? 그렇죠. XY, 남자인 걸 알 수가 있고 2번, 이 사람의 모든 체세포의 핵형은 동일하다. 모든 체세포는 동일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체크를 안 했으니까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알 수 있어요? Y 염색체? 당연히 아빠한테 받았죠. 엄마는 X밖에 없으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이 사람은 46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46쌍, 대립 유전자. 아니에요. 요 염색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A라는 유전자, 여기는 B라는 유전자, 여기는 C라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염색체 한 1000개 정도의 유전자는 들어있어요. 그걸 바로 같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46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고 한 25,000개에서 뭐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5번, 쌍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 출처가 다르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5번도 맞는 설명.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자, 여기 보시면 동물,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의 염색체 수를 나타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자, 기억. 염색체 수가 같으면 반드시 동일한 종이다. 여기 예외 찾아볼까요? 아니라는 거 근거를 들어서. 감자랑 침팬지랑 같은 생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개 느님에게 감히 집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개 느님의 집을 지켜야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설명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그 복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디귿 같은 종의 생물은 염색체수가 같다.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수가 같겠죠. 근데 여기 더 정확히 하면 생물은 체세포 수를 비교했을 때 체세포의 염색체수가 같다. 또는 생식세포끼리 염색체수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여기 보시면 염색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처음에 내신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친절해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체세포고 이에는 4의 이런 핵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짝이 있죠? 그렇죠? 여기도 짝이 있죠. 그러니까 2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잘록한 부분 하나, 둘, 셋, 4개니까 전체 염색체 수는 4개네요.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상동 염색체는 4쌍이다. 4쌍? 쌍이라는 건 4개씩 짝지어져서 그럼 전체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2쌍입니다. 한 쌍, 2쌍.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라지 t와 여기 있는 스몰 t는 대립 유전자이다. 대립 유전자의 정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성립하죠? 그 다음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같은 형질을 결정할 때 보통 이렇게 같은 알파벳을 씁니다. 대문자이냐 소문자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다르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알파벳을 쓴다는 거는 같은 형질에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하나의 염색체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들어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많은 유전자가 함께 담겨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2번.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를 좀 하면 얘를 그대로 비슷하게 그리는데 약간 다르게. 자, 이렇게 라지 A, 라지 T, 스몰 A 좀 길게 그려서 스몰 T.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라지 D, 여기가 스몰 D.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두 개는? 얘는 염색 분체가 2가닥이 하나를 이루고 이거는 한 가닥씩만 있는 거죠. 자, 얘의 핵상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N은 2? 아니죠. 짝이 있죠. 지금 짝이 있으니까 2N이고 그 다음에 전체 염색체 수 4개죠. 선생님이 강조한 거 염색 분체가 더 있고 덜 있고는 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상과 염색체 수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에만? DNA 상대량에만 영향을 준다 하는 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9번까지 해서 내신 기초 문제 끝났고요. 이제 실력 향상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물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자, 보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DNA, 이렇게 실 형태로 되어 있는 건 DNA. 요거 B는 실패 모양으로 생긴 거는 히스톤 단백질이다. 맞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8개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C는 지금 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있는 그림이죠. 요거는 뉴클레오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고요. 조심하세요. 자, 디귿. 위의 구조물은 간기에 관찰할 수 있다. 자, 위의 구조물이 뭐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느슨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 관찰되는 모습이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여기서도 뭐라고 주어지고 있냐면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상동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염색 분체를 그린 거야, 상동 염색체를 그린 거야 모르겠을 때는 이 하나하나의 유전자 구성을 보세요. 그러면 얘네 둘은 똑같아. 얘네 둘도 똑같아.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염색 분체는 아니다. 복제 관계는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A와 스몰 a와 나의 스몰 a는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이제 이 정도 알겠죠?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맞고요. 니은 가가 모계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나는 부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상동 염색체 정의에 하나는 모계,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은 것 하는 얘기가 있고요. 디귿 상동 염색체에는 항상 똑같은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답이라는 것을 이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대립 유전자가 들어 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요거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그림을 내놓고 이렇게 두 개 상동의 염색체 이렇게 써놨거든요. 문제에. 그런데 그 시험 종료 종이치기 한 3분 전에 어떤 학생이 나를 급하게 호출했다는 거예요. 가봤죠. 그랬더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게 둘이 상동 염색체냐고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상동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착하고 나서 그 지문을 받는 순간 그 종료 종이 울렸어요. 그 학생은 써 있는 거를 보고 나를 괜히 불러서 물어보다가 그 답을 놓친 그런 안타까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알겠죠?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핵형 분석, 사람 핵형 분석 결과고, 그 다음에 이거는 4가지 동물의 그 염색체 수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를 보고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옳은 것. 자, 1번. A는 23쌍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23쌍의 뭐는 가지고 있지만 상동 염색체는 가지고 있지만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자, 2번. A는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받았다. 이것도 맞죠. 왜? 엄마는 X 2개 가지니까 X 줄 수밖에 없어요. Y는 무조건 아버지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옳은 설명이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자, 이게 답이 일단 되겠고요. 3번. A는 남자예요. 그렇죠? XY니까. 그리고 염색체 구성이 2에는 22 플러스 XY이다. 22 플러스? 그럼 전체 몇 개란 얘기예요? 24개밖에 안 되나? 그럼 안 되죠. 여기 앞에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44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4번. 개와 닭은 핵형이 같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 수는 같지만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은 틀렸고요. 5번. 몸의 크기와 생물의 염색체 수는 절대 관계가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그리고 가와 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염색 분체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염색 분체 관계구나. 염분.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기역과 니은에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존재한다. 그렇죠. 복제 본이니까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역에서 리을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각각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한 가닥에 다른 유전자들,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느냐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하나의 염색체 가닥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가와 나의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분리된다. 자, 가와 나의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예를 들면 얘랑 얘죠. 이런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우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반절짜리를 만들어서 합쳐졌을 때 같은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동쌍은 나눠져서 들어가야 돼요. 나눠져서 들어갑니다. 나중에 감수분열할 때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여기 보시면 가나다는 각각의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인데 일부의 염색체들만 나타낸 거예요. 21번과 성염색체만 나타낸 거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가의 체세포 염색체 수는 4개이다. 가의 일단 이 그림상에서는 4개만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세 사람이라고 있고 핵형 분석 결과 일부라고 문제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많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감수 분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염색체 비분리 같은 문제에서 이 눈에 보이는 염색체 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틀리는 경우, 그런 경우의 문제들 함정을 많이 파놓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다른 염색체가 있다는 거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아니고요. 46개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는 2n 플러스 1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다. 자, 일단 나와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인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보이지가 않네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요 성염색체인 Y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22N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염색체 수를 갖게 되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이 염색체들은 간기의 세포에서 관찰된다. 간기에는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사죠. 염색체이기 때문에 언제? 분열기에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세포의 모양을 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A와 B 동물,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인데요. 그 동물들의 세포를 구성한 거래요. 그런데 A종은 지금 문제에서 2에는 6의 그런 핵형을 가진다고 했고요. B종 같은 경우에는 2에는 모른대요. 뒤에 모른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면 얘랑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색깔로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짝을 이루는 애들이 있나요? 짝이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요 그림이? 짝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얘는 N 상태의 생식세포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B라는 생물의 생식세포를 나타낸 거고 N은 4인 그런 상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체세포의 경우는 2에는 몇 개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8.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여기서 나오는 이 기억은 성염색체이다. 성염색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상동 애들끼리 다 같은데 얘네 둘은 같은 색깔인데 크기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성염색체인 경우에만 이렇게 그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짝인 것 같긴 한데 크기가 다르다면 아 그건 성염색체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부터 캐치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 니은은 여기 보시면 니은 여기 있죠? 니은은 디귿의 상동 염색체이다. 맞나요? 아니죠. 여기서는 각각이 다 다른 거라서 N 상태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 A와 B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같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얘가 6개, 얘가 8개니까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핵형 분석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혈액의 혈액응고 방지 물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액응고, 말 그대로 굳는 걸 방지하는 물질. 그냥 놔두면 이게 다 피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 물질을 넣고 원심 분리, 빠르게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세포들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 물 성분들만 뜨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특정 세포만을 분리해서 체세포 분열을 유도합니다. 수를 늘린다는 거죠.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 세포의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는 물질을 처리하는 이렇게 멈추게 해서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한 후 염색을 합니다. 잘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염색된 세포 기억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핵형을 분석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쭉 한번 보시고 아, 성별은 이렇게 남성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약간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랑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 체크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억. 라의 기억은 간기의 세포이다. 기억은 간기면 이런 모습의 관찰이 안 된다 그랬죠. 분열기의 세포를 봐야 한다. 자, 니은. 이 사람의 핵형은 2n 플러스 1이다. 원래는 2n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귿. 이 실험 결과에서 ABO식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ABO식 혈액형은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 유전자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 수 없다 그랬죠. 유전자 수준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핵형 분석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세포의 그림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핵상을 제대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와 상동 염색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거든요. 세포 주기, 세포 분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습 철저히 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강 후기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